안녕하세요. 루시나 산부인과 원장 김창훈입니다. 임신부라면 자연분만을 하고 싶을 겁니다. 물론 분산을 해야 하죠. 최근에는 출산에 대한 공포가 많아졌는데요. 이유는 진통은 진통대로 겪고 수술을 하거나 유도분만을 2, 3일 하여 고생하다가 저항절개를 한 산모의 고생담이 인터넷 등에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차 출산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산모의 출산 연령이 많아지면서 저항절개율은 매우 높게 되었죠. 그리고 분만 예정일이 지나도 분만 진통이 없어 유도 분만을 하는 산모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소산인 산모가 유도 분만을 할 경우 자연 분만을 하는 경우가 점차 줄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유도 분만은 무엇인지, 유도 분만을 성공하기 위한 조건들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분만 예정일이 지나도 진통이 없다면 걱정이 앞설 겁니다. 분만 예정일이 되기 전에는 분만 진통이 오는 것이 두렵지만 막상 분만 예정일이 되면 진통이 없는 것 때문에 오히려 걱정이 앞서게 되죠. 심지어 진통이 오기를 기다리게 되는데요. 분만 예정일은 태아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날까지 나오게 하는 기준일입니다. 정상 분만은 분만 예정일을 기준으로 3주 전, 즉 임신 37주부터 분만 예정일 일주일 지날 때까지이죠. 하지만 태아는 36주면 뱃속에서 다 자란 상태이며 혹시 성장과 성숙이 덜 된 태아는 마지막 발육을 하도록 일주를 감안하여 정상 분만을 37주부터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임신 39주부터는 태반이 노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분만 예정일부터는 노화 정도가 심해지는데요. 그래서 임신 36주 이후부터는 태아의 상태를 집중적으로 체크하기 위해 태아 안전검사를 일주마다 하는 이유인 겁니다. 교과서적으로는 분만 예정일 2주 정도 기다린 다음 유도 분만을 하도록 권유하고 있으나 41주 이후에는 태아가 갑자기 사망하는 확률이나 질병이 생기는 이완율, 후유증이 크게 증가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산부인과 병원에서는 41주 이후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묻기 때문에 개인 병원에서는 분만 예정일 일주 이상 기다리게 하는 병원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유도분만은 진통을 유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유도분만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태아가 골반 안으로 진입이 되어 있고 자궁 경부가 부드럽고 얇아져 있어야 합니다. 유도분만은 자발적인 진통이 없는 상태에서 의료진의 판단이나 산모나 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분만 진통을 유도하여 분만하는 것을 유도분만이라고 하죠. 유도분만을 하는 대부분은 분만 예정일이 지났는데 태아가 크거나 아니면 분만 예정일보다 일주 지나도 분만 진통이 없을 때 또는 양수 파수 후 진통이 없을 때 유도분만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임신부의 나이가 증가하고 산모의 활동이 줄어든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태아가 큰 경우가 많죠. 그래서 분만 예정일이 지나도 자발적인 진통이 잘 오지 않거나 임신 주수가 예정일이 일주 지났지만 진통이 오지 않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또한 임신성 당뇨나 임신 중독증 등으로 산모와 태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의료적 판단에 따라 점차 유도분만은 증가하고 있죠. 이런 경향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유도분만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미국에서도 1990년 유도분만 빈도가 9.6%였으나 2010년도에는 23.8% 정도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유도분만은 자연분만보다는 저항절개율이나 신생아호흡기 이완율이 증가하는데요. 그 예로 초선인 임신부에서 자궁경부가 숙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항절개율이 2배 이상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죠. 그리고 유도분만 시 신생아호흡기 이완율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임신 40주 이후에 유도분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유도분만을 하는 적응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도분만은 임신을 유지하는 것보다 분만을 시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때 하게 되는데요.
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분만 예정일이 일주 지난 지연 임신일 때. 둘째, 임신 중독증이나 임신부의 고혈압. 셋째, 진통이 오기 전에 양수가 터진 경우. 넷째, 임신성 당뇨병. 다섯째, 태아의 건강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 여섯째, 자궁 내 태아 발육 지연. 일곱 번째, 육모 양막염. 여덟 번째, 자궁 내 태아 사망. 유도분만은 지용증이 돼야 알아봤는데요. 하지만 유도분만을 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유도분만을 하면 안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식적 제왕절개 수술을 했거나 자궁건종 수술을 한 병력이 있는 산모. 둘째, 전치 태반이나 전치 혈관이 있는 산모. 셋째, 4kg 이상인 거다인 경우. 넷째, 비정상 퇴위, 즉 둔이나 행위인 경우. 다섯째, 태아 곤란증이 있는 경우. 여섯 번째, 협골반인 경우. 일곱 번째, 자궁 경부암인 경우. 여덟 번째, 생殖기에 활동성 헤르페스 감염이 있는 경우. 또한 유도분만은 가능하지만 주의를 요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주의가 요구됩니다. 첫째, 다태 임신. 둘째, 임신부가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 셋째, 제왕절개 분만력이 있는 경우. 넷째, 중증 고혈압인 경우. 이처럼 유도분만을 해야 하거나 하지 못하는 경우를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유도분만을 성공하기 위한 조건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유도분만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산모와 태아가 건강해야 하죠. 이를 파악하기 위해 철저히 검사를 해야 하는데요. 임신 주수, 태아의 크기, 태위, 골반 크기 등이 중요하죠. 그리고 태아 안전 검사를 통해 태아의 건강이 이상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유도분만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양수양도 적당하고 자궁 경부가 숙화되어야 하며 태아가 골반 쪽으로 진입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성공을 하게 되고 순산을 하게 됩니다. 그럼 유도분만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유도분만을 하게 된다면 성공해야 하겠죠.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궁문이 부드러워지고 얇아졌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궁문이 어느 정도 열려 있다면 유도분만은 훨씬 수월하죠. 그래서 자궁 경부가 숙화가 덜 된 경우, 즉 자궁문이 딱딱하고 질긴 경우는 먼저 자궁 경부를 숙화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궁 경부 숙화 정도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비숍 점수를 사용하는데요. 비숍 점수가 4 이하는 자궁 경부가 불량 상태이고 비숍 점수가 8점 이상인 경우는 양호하여 유도분만을 하더라도 자연 진통이 걸리는 것과 비슷하여 자연 분만 성공률이 높습니다. 한편 비숍 점수의 5가지보다는 간편하게 3가지 요소, 자궁 경부 개대, 자궁 경부 소실, 태아 하강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럼 유도분만에 사용되는 약물이나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프로스타글란딘 제제인 디노프로스톤과 이소프로스톨을 사용합니다. 프로스타글란딘 E2인 디노프로스톤이나 프로스타글란딘 E1인 미소프로스톨을 사용하여 자궁 경부를 숙화시키는데요. 디노프로스톨은 프로스타글란딘 E2의 다른 이름이며 이는 임신 중 자궁 평화근의 수축을 유도하는 호르몬이죠. 임신 38주 이후에는 자궁 경부의 숙화와 진통 개선을 목적으로 유도분만에 사용되는데요. 상품명으로는 프로페서 질 서방정 10mg을 사용하죠. 프로페서 서방정은 12시간에 걸쳐 0.3ml씩 일정하게 방출되어 진통을 유도합니다. 이는 옥시토신, 즉 촉진제와 같이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분만력이 5명 이상이거나 만삭분만이 3회 이상인 임신부, 그리고 이전에 제왕절개를 했거나 자궁절제술 등 자궁수술의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하지 않아야 하죠. 또한 하부 생식기에 감염이 있거나
원인 모를 출혈이 있거나 옥시토신 등의 다른 유도 분만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작용으로는 흔한 이상 반응 외에도 자궁가다 수축, 자궁가다 자극이 나타나고 심하면 태아가 사망하기도 하죠. 미소프로스톨은 여러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저희 나라에서는 사용이 승인되지 않아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자궁경부를 자궁경부 발룸 카테터나 확장시키는 기구를 이용합니다. 이 같은 자궁문을 부드럽게 하는 방법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로 산부인과 병원에서 사용되는 옥시토신을 이용하여 유도분만을 합니다. 옥시토신은 자궁을 수축시키는 호르몬입니다. 따라서 옥시토신을 유도분만에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첫째는 자연 진통이 오기 전에 자궁 수축을 유도하는 목적에 사용되고, 둘째는 자궁 수축이 미약하여 골반대로 태아가 하강을 하지 못할 때 수축을 강화시키기 위한 촉진제로 사용됩니다. 옥시토신을 사용할 때 약물의 사용량은 자궁 수축의 빈도, 강도, 지속시간, 태아 심박동 및 산모의 상태에 따라 조절해야 하는데요. 옥시토신을 이용한 유도분만에서는 태아 전자 감음 장치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용량을 조절해야 하죠. 옥시토신은 정맥주사로 사용되며 혈장 내 방광기는 3분에서 6분 정도로 짧으며 옥시토신 투여 후 3분에서 5분 정도이면 자궁 수축이 유발되고 30-40분에는 평형 농도에 이릅니다. 옥시토신의 일반적인 사용법은 생리식염수 등의 인거액 1000ml에 10단위를 섞어서 주입 펌프를 이용하여 점적으로 사용합니다. 산모마다 적절한 자궁 수축을 유발하는 옥시토신의 용량은 다르기 때문에 태아 전자 감음 장치를 보고 적절한 용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도분만을 무리하게 하다 보면 다음과 같은 후유증도 생기게 되는데요. 첫째, 과도하고 잦은 자궁 수축을 유발하여 태아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수분 중독인데요. 수분 중독은 옥시토신을 고용량인 40단위로 인거액이 3리터 이상 투여되었을 때 일어나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정도로 사용하지 않아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셋째는 저혈압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옥시토신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혈관 저항 감소로 인한 저혈압이 올 수 있죠. 네 번째는 유도분만 실패인데요. 유도분만 실패를 한 경우 제왕적의 분만을 해야 하죠. 다섯 번째는 신생아 호흡기 이완율이 증가하고 태아에게 태변 흡입 증후군이 잘 생깁니다. 여섯째, 유도분만을 길게 할 경우 출산 후 자궁 이완이나 산후출혈이 잘 생기죠. 그리고 감염 유발이나 자궁 파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도분만을 할 때는 자궁 수축의 정도와 강도를 조절해야 하며 태아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태아 심박수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게 됩니다. 태아 심박수 측정은 청진기나 도플러 기기 또는 태아 감시 장치를 통해 측정할 수 있는데요. 요즘은 대개는 태아 감시 장치를 이용하여 모니터링합니다. 태아 감시 장치는 태아가 건강한지, 분만 진통이 출산을 하기 충분한 진통이 오는지 아니면 과도한 자궁 수축이 오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즉, 분만 진통 중에 태아의 안전한 분만을 위한 장치이죠. 분만 진통의 강도와 태아의 심박동수를 그래프로 나타내죠. 자궁 수축 정도와 태아의 심박동을 체크하여 태아가 스트레스를 잘 참아내는지 아니면 힘들어하는지를 살피는 검사입니다. 태아 곤란증을 보이는 태아는 자궁 수축 이후에 태아 심박동이 떨어지므로 자궁 수축 이후에 태아 심박동을 측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자궁 수축 이후에 태아 심박동 수가 100회 이하로 떨어지면 태아 긴박증이 심하기 때문에 산소를 주고 태아의 심박동 수가 회복되는지 관찰해야 하죠. 옆으로 눕게 하여 산소를 주고 촉진제를 주입하고 있다면 잠시 끊는 일련의 처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태아를 위한 처치를 해도 태아 심박동이 정상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응급장직의 수술이나 흡입분만 등을 해야 하죠. 이처럼 유도분만을 할 때는 임신부 못지않게 어려진도 신경을 써야 하며
또한 신경이 쓰이게 됩니다. 따라서 유도분만을 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부득이하게 유도분만에 적응증이 되었을 때 의료진과 잘 상의하여 안전한 범위 내에서 유도분만을 시행하여 자연분만으로 순산을 하여야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유도분만에 대해 산모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간단히 설명드릴까 합니다. 유도분만은 보통 언제 하나요? 네, 유도분만을 하는 적응증을 이전에 설명드렸지만 많은 경우는 분만 예정일이 일주일 지나도 자연진통이 없거나 폐하가 커져서 기다리는 것보다 유도분만을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될 때 하게 되죠. 또한 양수파수가 되었을 때 진통이 없거나 임신성 당뇨나 임신 중독증 등 산모나 태아에게 위험한 상태로 나빠지려 할 때 유도분만을 하게 됩니다. 유도분만은 며칠간 할 수 있나요? 네, 유도분만은 며칠간 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태아가 건강하고 산모가 지치지 않아야 하죠. 예전에는 대학병원에서는 일주일까지도 유도분만을 하기도 하였지만 요즘은 그렇게 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죠. 대개는 2일 정도 해보지만 간혹 태아가 건강하고 산모가 지치지 않았다면 3일 정도 해볼 수 있죠. 유도분만을 하다가 진통이 없으면 집에 가서 진통을 기다릴 수도 있나요? 네, 유도분만을 하다가 안 되면 수술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본인이 강력히 원하고 책임을 진다면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 유도분만을 하면 진통 시간이 길어진다는데 맞나요? 그리고 아기는 언제 나오나요? 자궁문이 부드러워지고 어느 정도 열려 있다면 자연 진통이 오는 것과 비슷하여 유도분만 24시간 이내에 나오게 되죠. 하지만 자궁문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자궁문을 부드럽게 숙화하는데 하루 이틀 걸리는데요. 그래서 유도분만을 하면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죠. 옆집에서 가진통 등으로 자궁문이 부드러워지는 시간을 유도분만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아기가 나오는데 2, 3일이 걸릴 수 있는 겁니다. 유도분만을 하면 더 아프다고 알려져 있는데 맞나요? 사실은 아닙니다. 앞선 질문에서처럼 자궁문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자연 진통이 오는 것이나 유도분만으로 오는 진통은 같은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자궁문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진통 시간이 길어지고 더 아프게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은 유도분만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유도분만은 자연분만을 유도하기보다는 분만 진통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궁문이 부드러워지고 열려 있으며 또한 골반 쪽으로 내려와 있는 경우에는 유도분만은 자연분만과 비슷하게 분만 시간이나 진통이 오고 자연분만으로도 성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궁문이 열려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궁문이 자연 진통에 걸리게 하는 시간이나 노력이 필요하죠. 따라서 임신 37주부터는 임신부 스스로 폐하를 골반 쪽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도 자연 진통이 걸리지 않을 때는 유도분만을 해야 하는데요. 최근에는 산모의 요구에 따라 유도분만이 많아졌으며 또한 분만 예정이 지나면 폐하나 산모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늘기 때문에 의료진의 요구에 따라 유도분만도 늘고 있는 현실입니다. 분만 예정일이 일주 지났거나 양수파수나 태아가 아주 큰 경우 그리고 임신성 당뇨나 임신 중독증 등이 있어 임신을 종결해야 할 때는 유도분만을 해야 하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유도분만을 되도록 자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도분만으로 자연분만을 하는 경우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요. 그럼 모든 산모분들이 유도분만을 하지 않고 자연분만으로 순산하기를 빕니다. 그리고 유도분만을 해야 하는 경우에 오늘 강의가 도움되기를 빌면서 이만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